안녕하십니까. 인류사상 오늘은 어, 그리스의 그 유명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저술이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하고 서구의 다양한 생각들에 끝없이 영향을 주고 계신 분들이고, 나 우리 인류와 사상에서는 그거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그리고 공동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제가 이제 그리스에서의 국가라고 하는 건 이제 폴리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현대의 맥킨타이어 선생을 비롯해서 덕윤리라고 하는 테크네와 아레테가 다르다고 했죠. 아레테가 덕인데 거기에도 많은 영감을 이제 주고 계시기 때문에 현대의 이를테면은 정의론 이런 것들이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레코 로망 할 때 그 그리스와 로마의 생각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덕에 대해서, 특히 덕 중에서 이제 정의, 행복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외에도 너무나 방대한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플라톤 선생은 수학을 되게 잘하시고, 그렇죠? 아카데미아에 기하학 모르면은 꺼져 딱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자연 철학, 방대한 그 엄청난 분량의 그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로선 굉장히 정직하게, 지금 설명하면 뭐 다 지금 설명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모델로서 모델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뉴턴 모델, 아인슈타인 모델, 양자역학 모델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 아리스토텔레스 모델 이게 2000년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막 그렇게 다루고 그러진 않아요. 많이 자연 철학 부분이 빠진, 거의 뭐 안 다뤄주듯이. 그러면 다뤄지는 부분이 너무나 좀 당연한 게 뭐냐면은 당대의 인간 사회의 문제 그리고 대안,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덕이 중요해요. 덕. 나중에 크리스교가 교리가 가다듬어질 때 크리스교 안에 아주 핵심이 되는 것들이 이미 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주덕에서 확장된, 믿음, 소망, 사랑까지 확장된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구 문화의 아주 기반이 되죠. 그렇다면은 당대 혼란한 그리스, 이제 아테네는 이제 몰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등장하시거든요. 너무 엉망이 되고 있을 때, 막 소피스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돈 벌려고 이제 궤변 가르치고 할 때 등장하신 분들이에요. 와, 그래서 이게 이 두 분을 한 번에 다 한다라고 하는 게 할 게 참 많은데, 그래도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일단 플라톤 선생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이데아,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곡 혹시 아십니까? 한 30년 전에 나온, 그거보다 더 됐나? 우리 참 공부하기 되게 늘,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고 힘들잖아요. 교실에 대한 이데아를 서태지 선생이 외쳤죠. 아, 중간에 그 막 그로울링도 나오고. 근데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현실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명에서 앞선 문명들 있죠. 그리스 문명은 굉장히 후발주자고요. 원래 오리엔트 문명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피타고라스 수가 피타고라스보다 훨씬 더 전부터 다 있어요. 가장 쉬운 거 3, 그리고 4, 5 했을 때 제곱 하면은 이제 플러스 a 제곱, 아이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직 뭐 자신이 갑자기 없네. 12, 13, 12면 144, 그러면은 15 이렇게 되나요? 이 피타고라스들이 이미 이 지중해의 동쪽 있죠? 지금의 이제 아랍 문명권, 거기에서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꼬르 c제곱으로 일반화시키는 게 그리스인 거죠. 근데 그런 일반화의 능력, 근데 어떤 경우 왜 지오메트리가 왜 발달을 했겠어요? 일단은 직각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자연을 극복해내야 되는 인간에게 시리우스가 언제 떴을 때 물이 딱 얼만큼 올라오고 범람을 한단 말이죠, 나일강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아예 물길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길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직각을 세워야 돼요. 뭐라도 지으려면, 살려면은. 그런데 이 세상에 정확한 직각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완전한 직각 삼각형이 존재하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으로. 근데 이제 이게 기하학뿐 아니라 아주 전체적인 모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한번 전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해서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는 결국은 현상계는 그 카피일 뿐이고 모사일 뿐이고 이해지계로 가야 돼요. 이 가시적인 건 너머에 늘 있다. 그리고 그게 실제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리얼리티를 얘기를 해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관념이 실제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제 험난한 자연 속에서 세운 직각이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은 관념론에 이제 아주 뿌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저걸 다 이데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가장 꼭대기는 뭘까요? 선의 이데아라고 나와요. 선의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라고 나와요. 어쨌든 현실은 그때 당시에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드니까 소크라테스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스는 이제 망조가 들고 막 이제 한단 말이죠. 다 아시죠? 그 펠로폰네소 전쟁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안쪽으로 썩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뭘 고민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상적인 것, 그리고 이상적인 세상을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교재에는 이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상적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영혼을 돌보라. 너 자신을 알라. 테스형, 영혼을 돌보라. 그 영혼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어, 되어 있더라고요. 이성, 기계, 욕구 이렇게 되어 있대요. 영혼은 이성, 기계, 욕구. 그러면은 영혼에는 뭐가 필요할까? 지금 여기 있는 거 덕을 외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지혜로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건 용기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절제가 좀 돼야 돼요. 절제가 돼야 되겠죠. 그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그 덕이 정의. 역시 폴리스주의자입니다. 공동체주의자인 거예요. 폴리스가 뭐 엄청난, 그냥 이 사만 있죠. 사만, 마한, 진한, 변한, 거기에 수십 개씩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을이랑 똑같은 거예요. 데모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연결이 이렇게 갑자기 조금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거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연결이 돼요. 일단 어떤 사람들, 구성원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어떤 폴리스를 만들려고 하느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절제는 다른 데에도 다 필요해요. 절제는 지혜, 용기, 절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절제는 어떤 데에도 다 필요해. 이 나머지 두 개에도 절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윤리와 사상에서 막 비윤리적이고 이런 거를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과도 이제 살짝 이렇게 고리를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사회는 그렇게 된 사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이상적인 국가.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는 이제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철인이 통치를 해야 된다고, 철인 통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있어요. 사유, 인간이 하는 사유는 뭐 어느 문화권에 어느 시대의 사유가 됐건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갖다 끼워 맞춘 듯한, 여기까지 적용해도 되나 싶은 데까지 막 그냥 그럴듯하게 적용이 되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인간이랑 사회랑 당연히 밀접하지만은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뭐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플라톤 전기, 중기, 후기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플라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있는데, 통치자랑 방위자가 바로 이제 그 수호자, 지배계층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산자만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지배 계층도 노블리스 오브리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적으로 뭘 일단은 그런 거로부터는 좀 그 떨어뜨릴 수 밀어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엄청난 훈련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청난 그 훈련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을 해서 이제 되는 거야. 그리고 사적인 욕심 이런 거를 끊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생각에는 되게 좀 이상하지만은 이 잠깐만, 이게 안 나온 거는 그냥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때 당시로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장 훌륭한 통치자 뭐 이런 수호자 계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를테면은 아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좀 유전적으로 이제 뛰어난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다. 로까지 나가요. 근데 그게 폴리스라고 하는 정체에 아주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엄청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늘 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폴리스라고 하는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인데 아테네 학당 그 그림에 보면은 약간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대야. 근데 이제 이쪽에 약간 좀 이제 젊은 분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이 둘 다 이제 철학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이게 이제 서구 사상이기 때문에 크리스교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지금 여기를 바로 하신 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왜냐면은 의사의 아들이고 이분 스스로가 정말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그냥 절대적 권위로 한 2000년을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물리학 뭐 이런 거 다예요. 다 집합과 명제, 즉 범주론, 그리고 이제 참 거짓의 판명 이런 거 있죠. 뭐 3단 논법, 논리학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 지금 여기에 성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도,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바로 실천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중요한 지점이에요. 플라톤의 제자이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여러 가지 그 설명 방식 같은 거는 많이 가지고 와요. 뭐 형상, 뭐 진료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이데아의 그 실제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실제론과 유명론 사이에 그 논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실제 하느냐, 직각삼각형이냐, 아니면 관념적인 것이냐, 이게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덕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행복. 목적이 뭐냐? 우린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덕인 거야. 행복해야 돼. 행복. 행복하지 말아요. 막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행복해야 돼.
그러면은 결국은 행복이 뭐냐가 중요한데 역시 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성. 그래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관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행복이래. 근데 그게 훗날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합니다. 행복이 덕에 따르는 활동이라면은 최고의 활동은 곧 관조적 활동이다. 있는 그대로의 이 어떤 진실을 이성으로서 받아들이고 관조할 수 있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이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아니시세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신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 사회사상 근대 이후에 이런 분들도 막 읽다 보면 깜짝 놀라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막 성서의 어려운 부분 막 연구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기는 아직 그 크리스교 그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크리스교 안으로 들어가요. 바로 중세에 막 금서가 되고 굉장히 불온서적 비슷하게 돼요. 왜냐면 하나하나씩 따져보니까. 그리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슬람의 이븐 루시드, 이븐 시나 이런 그 분들이 라틴어 번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덕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지성적 덕이라고 이제 묶어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이성으로 관조하면서.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좋은 게 뭐냐에 대한 거,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을 갖는 철학이나 혹은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은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숙고에서 이 지성적 덕에서 반드시 숙고를 해봐야 돼. 멈춰서. 그 다음 품성적 덕으로 가는데 이땐 중용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이게 한 방에 안 되거든. 제가 앞쪽에 진울대사 얘기했잖아요. 습기라고 하는 게 있다. 몸에 배어있는 게 이미 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플라톤이 말했듯이 중용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중용. 그 중용에 의해서 이제 되는 품성적 덕이 우리가 그냥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용기, 절제, 온화 이런 거 다 후덕 이런 게 다 품성적 덕입니다. 그래서 뭐랑 뭐 사이에 있고 뭐랑 뭐 사이에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유교재에는 그렇게 없는데 나와 있을 때 그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숙고되고 훈련되어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교도 나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이런 게 돼야만 폴리스가 그러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똑같아요.
폴리스가 어떻게 하면은 이상적으로 작동하느냐, 덕스럽게 작동하느냐. 그 덕이 정의가 됐건 행복이 됐건, 정의나 행복에 대한 논의가 현대에도, 현대 철학에도 서구에서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늘 폴리스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고, 그 얘기를 하셨죠. 그게 이제 현대 덕 윤리까지 이제 뭐 이어진다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맥킨타이어 잠깐 나오고, 현대 덕 윤리 나오고. 근데 이건 다 뭐냐면은 이 공동체의 가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 두 분이지만 뒤쪽에 이분들이 다시 한번 해석되고 영향을 주고 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금 잠깐씩 이렇게 단서들 이렇게 꺼내놓은 것들은 그때 가서 한번 쫙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